이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심각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전에는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에너지 소비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과거에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기후 변화는 있었어요. 언제나 기후 변화는 있긴 있었어.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면 이제 뭐 생명체들이 적응하기도 전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큰 피해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상과 기후의 차이는, 기상은 매일 나타나는 기온이나 바람이나 뭐 이런 변화를 말하는 거고, 대기 상태 변화를 말하는 거고, 기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기상 현상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고, 그 지역의 기후는 그래도 계속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온대성 기후에 지금 원래는 살고 있죠. 예, 근데 점차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 중에 나이테 연구가 있고, 이 나이테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이테 사이에 이런 부분은 여름철에 온도도 높고요, 비도 많이 내리고 이러면은 나무가 쑥쑥 자라요. 그럼 여기가 쑥쑥 자라다가 겨울철이 되면 이제 잘 안 자라. 그러면은 빽빽해져.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결국에 이게 1년씩이 되겠죠, 이런 게. 근데 나이테를 보니까 여기는 꽤 많이 자랐어, 이만큼은. 근데 여기는 근데 요러다가 여기는 조금 자랐어. 뭐 이런 거를 분석해 보면은 요때 날씨가 좀 추웠었나 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나이테 간격을 보면서 기온이나 강수량 변화를 알 수가 있다. 만약에 나이테 간격이 넓으면 온난하고 다습한 기후였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빙하 코어를 연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빙하 코어는 빙하가 엄청 두껍게 쌓여 있거든요. 남극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한 60만 년 동안의 빙하가 쌓여 있는데, 그거를 빙하 코어, 이런 데서 요게 지금 빙하 코어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여기에 파이프관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관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빙하코, 요게 빙하코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빽빽한 데가 있고 약간 듬성듬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에도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왜냐면 이제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쌓이고, 남극에도 여름이 있는 거야. 여름이 있는데 뭐 여름이라고 해서 막 꽃피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름이 되면은요, 눈이 조금만 내리고 조금 녹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이테가 생깁니다, 빙하에도. 그걸 연구한다는 거야. 이 빙하 코어를 연구한다는 거야. 그걸 연구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그 안에 되게 옛날에 있었던 그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빙하에. 이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 보이죠? 그렇죠? 여기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빙하에도 나이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제적 빙하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공기에 옛날 그 공기가 있어요. 옛날 공기. 몇십만 년 전에는 어떤 공기가 있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책의 일부분인데, 이게 되게 대기권이 되게 두꺼운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얇아요, 대기권이. 그러니까 원래는 1000km까지로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은 기준을 삼지만,
실제로는 되게 얇아. 왜냐면 이제 이 근처에 많기 때문에 공기가. 그래서 요 정도 공기를 인간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빙하 코어 연구를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공기방울 안에 대기 조성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빙하가 생성될 당시에 대기 조성이 어땠냐, 뭐 이산화탄소가 많았냐 적었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약 한 1000년 동안의 북반구 기온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뭐 남극 대륙은 아니고 이거는 뭐 그린란드라던가 뭐 이런데 이제 빙하가 쌓여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조사하면 한 1000년 동안의 온도 변화를 알 수가 있다. 온도가 올라간 거지. 봐봐요, 온도 올라갔어요, 그쵸? 2000년대 되면서. 근데 남극 대륙으로 가면은 훨씬 더 두꺼운 빙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면은 이 빙하 코어죠 이게. 이렇게 변화를 알 수가 있고. 또 없나? 요게 60만 년 동안에 조사한 거예요. 65만 년 동안에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했는데 갑자기 많아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원래 이 한 300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온도, 이건 기온이거든요. 기온도 따라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빙하코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좀 지나잖아. 한 45년 정도 지나잖아. 이미 400ppm 넘었거든요. 옛날 책에만 해도 380ppm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에 보면 400ppm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한 45년 정도 뒤면은 이 책 나온 지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한 35년 정도 뒤면은 600ppm이 된다라는 거예요. 30년만 지나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30년 후쩍 갑니다. 선생님 대학교 처음 입학한 지도 이제 거의 30년 지나가고 있는데 30년 금방 갑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되고, 이렇게 뭐 퇴저감이나 화석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증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암염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암염. 원래 소금이 바닷물에 있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남아서 그게 암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조한 기후였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기후였다.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빙기와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20세기 중반 이후로 평균 기온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저런 거를 통해 알아냈다 이거죠. 근데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게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자전축의 경사 변화, 공전 궤도 모양 변화, 요런 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몇만 년 동안의 변화야. 수력 분포 변화도 이제 거의 뭐 몇만 년 동안에. 근데 이거는 갑작스러울 수는 있어요. 이런 거는 화산 분출 이런 거는 지표의 반사율 변화. 그러니까 뭐 빙하가 있으면은 반사를 많이 해요. 원래 하얀색 이런 게 반사를 많이 하니까. 근데 빙하가 녹잖아. 그러면 흡수를 해. 그런 게 이제 반사율 변화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기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잠깐, 이거는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요거 먼저 볼게요. 그러면 147쪽에 자 봐봐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게 자전축이 원래 여기를 쭉 따라가면 이제 북극성 있잖아. 북극성. 지금은 북극성이 있는 쪽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 원정도 배울 때도 자세하게 볼 건데, 근데 이게 자전축이 한 13,000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원래 주기는 26,000년인데 그 주기의 절반이 되면은 이쪽을 향하고 있던 게 이렇게 향해. 이렇게 달라져, 이게 자전축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게 팽이 같은 게 있잖아. 팽이가 돌 때, 요즘 팽이 안 돌려서 잘 모르. 요즘은 잘 안 돌리는 것 같아. 또 팽이가 돌 때 있잖아. 얘가 계속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해요. 회전. 이렇게. 옛날에 뭐 탑블레이드 뭐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를 향하고 있다. 나중에 이렇게 향해. 그게 기후 변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북반구에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배워야 돼서.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23.5도 기울어진 거랑 24.5도 기울어진 거랑 이게 달라요. 23.5도 기울어져 있으면은, 24.5도 기울어져 있으면 더 차이가 더 많이 나. 북반구 남반구 차이가 더 많이 나.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게 한 41,000년 주기로. 41,000년 주기로.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거지, 이거는 어찌됐건. 그 다음에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 이게 공전 궤도가 찌그러졌다가 원형이 됐다 그래요. 이게 공전이 이렇게 타원이 됐다가 이렇게 원형이 됐다 이럽니다. 근데 이거는 10만 년 주기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변화 일으킬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건 너무 오랫동안 벌어지는 일이니까 사실 뭐 걱정할 게 안 되죠. 뭐 걱정한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거는. 뭐 그런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게 변화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이제 1번 설명한 거고요. 2번에 수륙 분포가 달라짐에 따라서 해류가 변하고, 해류에 의해서 기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류가 흐르는 데랑 난류가 흐르지 않는 데랑은 차이가 커요. 난류가 흐르면 겨울에도 따뜻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륙 분포가 약간 변화된 건데, 이런 것도 뭐 기후 변화까지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뭐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겨울에 난류가 이렇게 흘러 올라가는 동해안은 좀 더 따뜻해요. 여기는 막혔기 때문에 난류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조금밖에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더 따뜻해요. 난류가 흐르면은 더 따뜻합니다. 근데 위도가 더 높은 이런 이제 영국 같은 데는 겨울철에 막 춥고 하거든요. 겨울철에도. 왜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난류가 이렇게 가, 난류. 이게 수륙 분포가 변해서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애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러면 난류가 못 가잖아. 그럼 여기 엄청 추워요. 수륙 분포에 따라서 기후가 변합니다. 영국은 지금도 뭐 겨울철에도 막 춥고 막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안 추워가지고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뭐지? 자, 그래서 수륙 분포가 기후 변화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대규모 화산 분출로 인해서 화산재가 대기 중에 분출되면은 걔가 햇빛을 막아. 그래서 지구 기온이 낮아진 적이 있어요, 진짜로. 몇십 년 전에 그 지구 평균 기온이 0.5도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반사율의 변화, 빙하나 숲의 면적이 달라지면 햇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달라져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사율이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심각한 거는 지구 온난화죠.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이산화탄소 양이 갑작스럽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터 많아지냐면 이제 1850년대부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이 있을 때 그때부터 막 석탄 가지고
막 태우면서 에너지를 쉽게 얻은 거거든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태울 때.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데 평균 기온도 쭉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평균 기온이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지만 뭐 0.5도 정도 올라간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 큰일 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그 섬나라 이런 데는 잠기기도 해요. 나라가 잠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나라가 유지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막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온실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 배우긴 했지만 지구 표면에서부터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온실 기체가 가둬둬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건데, 원래는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나면 엄청 추워요. 근데 이게 너무 강화가 되는 게 문제야.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돼 가지고요,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해수가 열 팽창을 해. 이게 온도 올라가면은 물 자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거랑 그 다음에 극지방에 있는 그런 빙하가 녹아. 그럼 바다에 물이 많아지겠지?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바닷가 근처 사는 사람들이 침수가 되고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예. 지금이야 뭐 나우루나 뭐 이런 섬나라가 잠기는 것만 걱정하는데, 원래 바닷가 근처가 살기가 좋기 때문에 이게 해수면 상승하면 안 좋은 거야. 요런 데도 거의 바닷가 근처고, 인천공항도. 송도도 원래 바닷가에 이거 메워가지고 딱 만든 거거든요, 이거. 해수면 상승해서 이런 데도 막 잠길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지금이야 이제 태평양의 그 작은 섬나라들이 잠기고 있죠. 이름이 뭐더라? 요런 섬나라들이 잠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잠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봐봐. 요런 섬나라가 이제 잠기는 거야, 뭐 이런 데가. 요런 거 잠길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잠길 수 있습니다, 아예. 여기는 막 엄청 잠겼네. 요게 비키니 섬인가 보구나.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심각하게 녹아요. 이런 뭐 히말라야 이런 빙하가 녹으면은, 여기에 녹은 빙하가 있어야지 조금씩 물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상수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강들의 상수원이 됩니다. 예, 그런 강들이 이제 마를 수도 있는 거죠. 예, 빙하가 녹으면서. 예,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이 빙붕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극에 있는 빙붕이 이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없어지는 모습. 2002년에 이게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2002년 3월 5일에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녹는 거죠. 뭐 그런 위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히말라야 산인데, 킬리만자로 산이구나. 킬리만자로 산인데, 원래 아프리카에 이게 한 4,000m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빙하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애인데, 얘가 녹았어. 이제 한 30년 뒤에 보니까 이렇게 녹았지. 근데 그 몇 년 지나잖아, 이렇게 녹았어. 엄청 없어졌죠. 고드름만 남았어, 이렇게. 원래 만년설이어가지고 안 녹는 앤데. 생각하죠. 요것도 이제 여기까지 빙하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요만큼 이거 다 녹는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빙하 녹고 있다. 뻥아니다. 저 책에 다 있으면, 저 뒤에 저 책이 있거든요, 학원에. 요래 썼는데
요렇게 녹았다. 녹았죠? 자, 심각하게 빙하가 녹고 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바다에 많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럼 해양이 산성화됩니다. 바다가 뭐 이렇게 뭐 탄산수처럼 돼 버리는 거야, 바다가. 그래서 이제 그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식생과 어종의 변화가 생긴다. 산호초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막 죽게 되고, 바다가 산성화되면 어패류라던가 이런 애들이 껍데기가, 조개 껍데기가 탄산칼슘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게 녹아요. 그래서 어패류도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심각한데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려면 일단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야 돼. 석탄, 석유 태우는 거를 좀 이렇게 막아야 돼. 그러고 이제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돼, 에너지를. 예.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 예.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제 협약 등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더 심각해요. 지구 전체보다 우리나라는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 지구 전체 평균보다도 더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의 길이 길어지고, 며칠 있으면 더울 것 같은데 이제 진짜 겨울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리고 아열대 기후로 돼가고 있다. 원래는 온대거든요. 근데 아열대는 열대랑 비슷하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봄에 꽃이 조기 개화된다. 너무 빨리 펴.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 멸종 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2071년 정도 되면 서울까지 아열대 기후네. 서울이 이제 막 야자수 같은 거 막 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바나나 뭐 이런 거 자랄 수도 있고, 2071년 정도 되면은. 지금은 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열대, 부산도 엄청 더운가 보네, 요즘에. 예. 제주도는 이제 엄청 더워진 거 맞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 순환은 조금만 이따 하고, 148쪽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이테 조사하면은 대기 조성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데. 예, 그러니까 대기 조성은 뭐 이산화탄소량이 얼마고 뭐 산소량이 얼마고 뭐 이런 거 뭐 말하는 건데, 이거를 알려면은 빙하 코어를 조사해야 돼. 빙하 코어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석의 종류와 분포로부터 지질 시대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맞고요. 뭐 고사리가 많다 뭐 이런 거. 빙하 코어의 줄무늬를 분석하면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 줄무늬가 왜 생겼냐면 얘가 이제 나이테 같은 거야, 나이테. 나이테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하여튼 나이테 같은 거에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빙하 얼음 속에 있는 공기방울 연구하면 과거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나이테 연구야. 나무의 나이테 연구. 예. 이거를 알면은 이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그러면 나이테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건 니은 디귿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더 기울어지면 연교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어렵네. 원래 만약에 자전축이 안 기울어지고 있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태양의 고도 차이, 뭐 밤낮의 길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울어지면은 연교차는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네, 사계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로 많은 양의 화산재가 방출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산 폭발하면은 왠지 온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됐죠? 증가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됐어요. 예. 온실효과가 강화돼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때 그 값이 증가하는 것은 해수면의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빙하 면적은 줄어드는 거고 녹으니까. 육지 면적도 줄어드는 거야. 해수면이 높아지면 바다가 많아지는 거니까. 온실 기체 농도 증가합니다. 니을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지, 따뜻해져 가지고. 아열대 기후 지역이 남쪽 지방으로 확대된다. 이게 북쪽으로 확대된다라고 해야 돼요. 북쪽으로. 여름철 길이가 길어지고 겨울철 길이 짧아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과 표층순환 143쪽에 다시 봐주세요. 자, 봐요. 대기 대순환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좁은 지역에서는 뭐 어느 날 바람이 불었다가 뭐 내일은 많이 불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대기 대순환은 1년 내내 순환하는 거야. 계속. 근데 지구 전체 규모로 순환하는 거야. 지구 전체적인 규모로. 근데 그거는 왜 발생하냐면 결국에는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햇빛은 이렇게 나란하게 오고, 그러니까 이 적도 지역은 햇빛을 더 많이 받아요. 이게 고도도 높고. 근데 극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은 햇빛이 이렇게 고도도 낮고 또 이렇게 뭐 비껴 맞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 지방이 더 높고 고위도는 낮아.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제 지구가 열 에너지 흡수했다가 내보내는 건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요렇게 돼. 그러면은 적도 지방은 어떻게 되냐면 남는 에너지가 있어요. 남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가만히 여기 있으면은 사실 더 문제야. 여기 있으면은 적도 지방이 계속 온도가 높아져야 돼. 매일매일. 근데 그 남는 에너지를 대기가 순환해가지고 여기 있는 에너지 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자꾸 이동을 시켜주는 게 이제 대기와 해수의 이제 에너지 흐름이 생기는 거죠. 에너지 이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무튼 왜 이동하냐, 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냐, 잘 봐.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한 거야.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가 차가운 공기 내려와. 그럼 차가운 공기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순환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열 에너지를 이동시켜 주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했는데, 이거는 근데 어느 때는 이런 거냐면, 자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겨. 자전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뭐 순환 세포다 이런 얘기 쓰거든요. 순환 세포가 이제 하나 생겨. 위아래 하나씩. 두 개이긴 한데 보통 이제 북반구에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자전을 하잖아.
자전을 하다 보니까 얘가 사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전에 의한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자전하다 보면은 이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휘는 힘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요렇게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는 거, 오른쪽. 요거는 위로 가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이건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오른쪽. 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순환 세포가 만들어져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왜 세 개가 되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여기를 이제 밑에 있는 좀 어려운 얘기하죠. 지금 이제 0에서 30도 사이의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헤들리 순환. 이거는 페레 순환, 이거는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데. 자,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자, 여기가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가 생겨, 상승기류. 이제 올라가다가 식으면 내려오는 거, 식으면 이렇게. 요런 순환이 일어나요. 극지방에서는 차가우니까 내려와. 내려오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극순환이 일어나요, 이렇게. 근데 이 페레순환은 우리가 간접순환이라고 하거든, 간접순환. 여기 내려가니까 이거 따라 내려가, 이렇게 따라 내려가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 올라가잖아. 그럼 따라 올라가, 이렇게. 요런 간접순환이 일어난다. 다 어렵죠? 근데, 자, 잘 봐요. 우리는 집 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바람을 잘 보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거. 얘가 원래는 30에서 0도 사이에서는 북풍이 불어야 돼.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근데 얘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 바람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튼 이 위도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북동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요.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요. 여기는 동풍이 불어요. 동풍, 북동풍.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속한 지역은 원래 남풍이 불어야 돼. 남풍, 이렇게 남풍. 근데 올라가면서 휘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 때문에.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편서풍이라고. 편서풍.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해 있는 거야. 편서풍대.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는 극동풍, 여기는 극동풍이 불어요. 동풍이죠. 우리나라는 편서풍이야. 기억하셔야 되고.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북동무역풍이야. 어렵지요, 왕창? 어려운데.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 대순환과 해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0에서 30도 사이에 북동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동풍이기 때문에, 여기 해류가 동풍을 타고, 동에서 서로 가죠. 이렇게. 그쵸? 남반구도 해도 되는데, 일단 북반구 위주로 할 건데, 얘가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이게 해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류가 북적도 해류나 이제 이런 북적도 해류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여기 육지랑 만나잖아요. 육지랑 만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요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인데 이게 난류죠, 난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난류. 근데 위도를 30에서 60이 되잖아? 그러면 무슨 풍이 부냐면 편서풍이 불어, 편서풍. 편서풍이 부니까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북태평양 해류라고 합니다. 근데 차가워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캘리포니아 해류는 차가운 그 해류가 있어요. 그거 한류지, 한류. 그러면은 이렇게 순환해, 이렇게 순환해. 요즘에 일본에서 뭐 그 오염수 방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얘가 오염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여기서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그럼 결국에 이렇게 해류를 타고 다 순환하는 거야 이렇게 해류를 타고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이제 커다란 해류가 5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커다랗게 해류가 크게 5개가 있고 여기 중간에는 이렇게 여기 막 쓰레기 섬이 있대. 이 해류에 갇혀가지고 뭐 이렇게 쓰레기 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류가 대기 대순환이 불고 그 다음에 바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다 보니까 물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물을 끌고 가는 해류가 생기고 그 해류의 순환에 의해서 적도 지방의 뜨거운 그런 따뜻한 물들이 그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하고요. 그럼 고위도 지방은 얘네들 덕분에 조금 따뜻하지 그래도. 근데 여기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생긴다. 자, 그리고 북반구랑 남반구는 순환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여기는 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반대 방향. 대칭적인 흐름이 있다. 자,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은 해수의 표층 순환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가 온도가 더 높거든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여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 대순환은 해수의 표층 순환을 형성하며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대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해수에 이동이 있는 거야. 해류가 생기는 거야. 자,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엘니뇨 사막하면 사실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148쪽에 6번부터 10번? 6번부터 10번까지 하면 되나? 아니네. 9번까지만 하면 되겠네. 6번부터 9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이게 위도가 0도인데 에너지가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슬이 있어, 쇠 구슬이. 근데 여기를 막 가열했어. 그러면 여기 가열한 데서만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퍼지고 난 다음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렇게 좀 지구를 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는 에너지가 남죠. 남는 에너지와 부족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A 부분이 에너지가 남아. 이거는 들어오는 거고 태양 복사,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게 더 많고 나가는 게 적잖아. 그럼 에너지가 남는 거지. 부족한 데는 여기가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들어오는 것보다. 부족한 거지, B가. A가 부족하고 남고 B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대로 냅두잖아. 그러면 여기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야 돼. 훨씬 더 덥죠. 지금보다. 근데 대기 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그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준다라는 거고, 이 대기 순환의 요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걸 순환세포. 순환세포 이름 가는 극순환이라고 하고, 극순환. 자, 요거 먼저 할게요. 다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헤들리 순환.
근데 이 두 순환은 직접 순환이고요. 요거는 간접 순환인데 요거를 페레 순환이라고 해요. 페레 순환. 근데 이 대기 대순환 때문에 부는 바람이 있어. 근데 이거를 무역풍이라고 하죠. 무역풍. 이거 무역풍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옛날에 무역을 할 때 이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무역풍이고, 이거는 편서풍이라고 해요. 편서풍. 요거는 극에서 부는 동풍이야. 극동풍.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자꾸 불다 보니까 여기 해류가 생기는 거예요. 해류가. 이 대기 대순환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온도차입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왜 세 개의 순환 세포가 형성이 되느냐? 지구 자전 때문에 그래. 지구의 자전 때문에. 순환 세포가 한 개 안 생기고 세 개 생기는 이유는 지구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태평양에 있는 이제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태평양에서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의 이름은 요거 또 무역풍, 요것도 무역풍이어 가지고 두 개 쓰는 거예요, 사실. 예,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쓰면 됩니다.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자, 태평양에서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 이름은 요거 북태평양 해류 써야 되고요. 근데 남극순환류도 쓰셔야 돼. 남극순환류. 그것도 편서풍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 그 북태평양 해류랑 남극순환류. 남극순환류. 근데 남극순환류는 왜 막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적도 해류는 가다가 막혔잖아. 그러니까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 건데, 남극순환류는 여기 막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흐르는 거야.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거야, 남극을. 네. 자, 뭐 어떤 그 우리나라에 뭐 요트 타고 이렇게 세계 일주 최초로 하신 분 보니까 요 해류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뭐 요렇게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갔었더라? 까먹었다. 이렇게 갔던 것 같던데. 하여튼 남극순환류를 타고 넘어가더라고요. 남극순환류까지 내려가가지고요. 여기 타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이 해류를 이용해서 요트로 이제 무정박, 예, 항구를 한 군데도 안 들리고, 예, 세길주 하시더라고요. 자,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합니다. 고위도로 운반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만약에 저런 게 없으면은 더운 데만 계속 덥고 추운 데는 엄청 추운 거야. 그래서 이런 해수와 대기 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구가 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춥지 않고.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좋은 데 사는 거지. 온대성 기후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엘니뇨나 라니냐는 좀 더 어려워가지고요. 예,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